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 속에서는 제가 헤이그 대학교에서 짧은 시간 동안 유학을 하면서 느꼈던 점들에 대해 말씀을 드릴 거예요. 사실 제가 헤이그 대학교를 선택한 이유는 일단 헤이그랑 한국이랑 약간 역사적으로 연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 자부심이 있었어요. 헤이그 도시 자체에 대해서. 헤이그에서 공부를 하면은 뭔가 한국인으로서 좀 더 자부심이 생길 것 같아. 역사적으로 연관이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그게 첫 번째 이유였고요. 두 번째 이유는 솔직히 저희가 네덜란드 나라에 대해 잘 모르면은 아는 도시라고는 암스테르담, 헤이그, 로테르담 이렇게 세 개가 있겠죠? 저도 오기 전에는 그 세 개밖에 몰랐거든요. 직접 오게 되었고 그리고 관심이 좀 더 생기게 되면서 이런저런 도시들을 알게 되었는데 일단 헤이그 자체가 저는 되게 그냥 매력적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헤이그 대학교가 사실은 약간 명성이 있는 학교인 줄 알았거든요. 솔직히 이름 없는 대학을 갈 바에는 남들이 알고 있는 대학을 가는 게 낫잖아요. 제가 그 당시에 로테르담 호구스쿨이랑 그리고 위트레흐트에 있는 호구스쿨 이렇게 총 3개를 지원을 했어요. 근데 그 3개 웹사이트 중에서 헤이그 대학교 웹사이트가 제일 잘 꾸며놨고 잘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뭐야, 다른 학교에 비해서 이 학교는 좀 더 뭔가 학교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러한 이유 때문에 저는 지원을 했어요. 물론 학과를 본 것도 있고 로테르담이나 유트레흐트를 보면은 일단 국제적으로 연관된 약간 시사, 뭐 국제 정치를 다루는 학과들이 많이 없었어요. 근데 일단 헤이그 대학교에 유럽 학과가 있었고 헤이그 자체가 국제적인 도시였기 때문에 헤이그 대학교를 선택을 했어요. 근데 막상 오고 나서 저의 환상이 와장창 깨진 케이스인데요. 그 이유는요. 일단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 영상이 정말 주관적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시작할 이야기는 희주 왕따설인데요. 제가 왕따였다는 건 아니고 학교에 입학해서 초반에 그 친구들을 사귀잖아요. 저는 원래도 서구적이고 말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나도 약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친구가 많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다가갔죠, 계속 먼저. 근데 처음엔 친구들이 되게 좋아해주는 거예요, 저를. 그래서, 뭐야. 약간 이러면서 혼자 좋아했는데, 제가 어느 날에는 수업 도중에 울었어요. 왜냐하면, 친구가 말을 해주기로는 다른 여자애들 3명이 저 욕을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욕을 했냐면, 희주 제 말이야. 처음엔 귀엽고 마음에 들었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좀 나대는 것 같아. 좀 신경 쓰여. 쟤 좀 약간 성가신다고 해야 되나? 약간 이런 식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내가 뭘 했길래 내가 니들한테 피해를 줬니? 근데 네덜란드어 수업이었어가지고 애들아 안으로 들어와 라는 말을 네덜란드어로 어떻게 하는지 배웠어요. 그래서 저도 약간 배웠으니까 응용을 하고 싶어서 친구들한테 네덜란드어로 애들아 들어와 라 했는데 그때 그 친구들이 그 욕을 한 거예요. 어. 그래서 저는 되게 상처가 된 거예요. 제가 꼰대는 아니거든요. 제 욕을 한 친구가 몇 살이냐면 외국 나이로 17살이었거든요. 지금 17살인 것 같아, 지금. 그 전엔 16살이었나? 그랬는데, 나이도 어린 게, 저 욕을 하니까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속상하고. 그래서 그날 되게 우울했었는데, 이게 왜 이유가 되었냐면은, 일단, 나이 어린 애들이 많이 와요. 뭐라고 해야 되지? 한국에서는 고등학교나 중학교에 있어야 할 친구들이 호구스쿨에 와요. 왜냐하면 호구스쿨이 약간 전문대 개념이라고 그 전 영상에서 말을 했잖아요. 하지만 호구스쿨을 영어로 번역을 했을 때 얘는 말 그대로 하이스쿨을 얘기해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나이 어린 친구들이 많이 와요. 뭐 16살, 17살, 18살 연령대가 되게 다양한데 어린 애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약간 애들이 공부를 잘한다고 할지라도 생각하는 것 자체는 약간 덜 성숙한 그런 애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사회에 일찍 나간 편이거든요. 제가 중학생 때 처음 알바를 시작을 했었었고, 그리고 고등학생 때도 계속 알바를 해왔기 때문에, 저는 사회 경험이 좀 있어요. 직장 동료 대부분이 저보다 훨씬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에너그니가 된 거죠. 이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재밌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성 말고도 약간 삶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싶고,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싶어요. 근데 그 친구들은 뭔가 약간 그런 심오한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하기에는 약간 좀 어려운 그런 친구들 같더라고. 왜냐면 일단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한계가 있더라고요.
저랑 맞지가 않았어요. 근데 저는 일단 성숙한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나의 고민을 더 이렇게 털어놓을 수 있고 조언도 구할 수 있고. 저도 저 친구 나이 때 친구들 욕한 적도 있었고 친구들이랑 싸운 적도 있었고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쟤네들이 지금은 어려서 그런 거지 나중에 점점 커가면서 삶을 사는 게 어떤 건지 알게 될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며 넘겼던 일화인데요. 그게 첫 번째 이유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일단 직업 윤리 의식이 좀 떨어져요. 교수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약간 가르치고자 하는 의욕, 의지, 열정이 없어요. 다 통틀어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몇몇 교수들이 그렇게 의욕 없이 수업을 하고 열정이 없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너무 싫더라고요. 저는 정말 좋은 교육을 받고 싶었고 이건 제가 매일매일 우려먹는 말이긴 한데 제 꿈이 교사라고 했잖아요. 제가 교육에 좀 관심이 많아요. 교육 관련 독서도 많이 했고 근데 교사가 꿈이었던 사람으로서 교수들이 제공해주는 뭐 수업과 아니면 학생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은 과연 교수를 할 만한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 제가 학교가 시작한 지 한 달밖에 안 됐을 때였어요. 그때 스페인어 수업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스페인어 교수가 얘들아 다음 주 수업은 못할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왜요? 이랬더니 내가 부다페스트로 여행을 가거든 이러는 거예요. 물론 유럽이 약간 개방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할 수도 있지만 저는 한국에서 자라왔고 솔직히 개인의 그런 행복을 위해서 일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은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오늘 내 아들이 학교를 가지 말라네? 그래서 나 오늘 학교 못 갈 것 같아. 그러니까 다음 주에 보충 수업 하자? 이러는 교사들은 별로 없잖아요. 한국을 보면은. 근데 그 교수가 말을 하기로는 그 여행을 취소를 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취소를 할 수 있는데 환불을 못 받는다는 거겠죠? 그래서 환불을 못 받아서 자기는 여행을 가야겠대요. 그래서 저희 보고 니들 방학 때 보충 수업 하자. 그래서 저는 보충 수업을 했어요. 근데 이게 저는 일단 저는 좀 이게 용납이 안 됐어요. 아니 뭐지? 이랬지만 이해하는 척, 네, 알겠어요. 그렇게 해요. 이렇게 넘어갔지만 그 당시엔 정말 이해가 안 됐고 지금도 정말 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몇몇 교수들이 수업을 대하는 태도가 진지하지가 않고 이게 과연 학교에 아이들을 가르치러 오는 게 맞는지 아니면 학교에 놀러 오는 건지 모르겠는 교수들이 몇 명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1,000만 원 내고 학교를 다니는데 1,000만 원이 그렇게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몇몇 수업들은 과연 내가 1,000만 원을 주고 수업을 들을 만한 가치가 있는 수업인가? 이런 의구심도 막 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일단 나은 교육, 더 좋은 교육을 원했던 사람으로서 그 교수들의 행동과 그리고 태도를 보고 정말 실망을 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이유가 되겠네요. 근데 제가 다른 학과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저희 유럽 학과에서 몇몇 교수들이 약간 의욕이 없다라는 거. 세 번째 이유는 제가 독서하는 걸 진짜 좋아해요. 자랑 아닌 자랑인데 제가 재작년? 작년인가 재작년에는 책을 100권 정도 읽었었어요. 누군가에게는 이게 적은 숫자일 수도 있고 많은 숫자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한테는 많은 숫자예요. 100권을 독서했다는 것 자체가. 진짜 그때는 학교 끝나고 일주일에 한 3-4번씩 도서관을 꼭 갔었거든요. 책을 빌리러. 어찌됐든 독서하는 걸 정말 좋아하는데 저희 헤이그 대학교가 학교가 일단 작아요. 학교가 그렇게 큰 편이 아니에요. 근데 학교가 작으니까 도서관도 작아요. 그래서 책의 가짓수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뭐 읽고 싶은 책을 찾으러 가면은 그 책은 대부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최근에 출간된 책들은 많이 들여놓지 않았더라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도서관에 가면은 뭐 읽고 싶은 희망 도서 그런 거 추천을 받잖아요. 그런 거 막 종이에 적어서 약간 넣어놓거나 아니면은 뭐 인터넷 통해서 신청을 하거나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학교 측에서 주문을 하거나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아예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독서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좀 실망했던 부분이에요. 일단 실망을 했어요. 근데 제가 위트레흐트 대학교 오픈데이 때문에 거기 학교를 갔어요. 그리고 혹시 내 미래 학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그 도서관 투어를 했죠. 도서관 투어를 한 거 아니고 그냥 저 혼자 도서관 갔어요. 근데 도서관이 너무 넓고 너무 쾌적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 이 학교에서 공부하면 너무 좋겠다 약간 이러면서 그때부터 막 꿈을 꾸었고 라이덴 대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증이 있어야 도서관에 출입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본캠. 근데 저는 일단 그 카드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도서관에는 직접 들어가 보지 못했는데
그 라이든 대학교 자체가 워낙 역사적인 대학교이기 때문에 그 도서관이 되게 예쁘더라고요. 사진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저런 데 가면은 도서도 더 많고 그렇겠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암스테르담에 있는 자유대학교도 한번 가봤는데 자유대학교도 도서관이 뭐 그렇게 큰 건 아닌데 책들이 되게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저희 학교랑 비교되게. 그래가지고 저는 이거를 또 제가 헤이그 대학교에서 공부하기 싫은 이유 중에 하나로 뽑았고요. 그러니까 약간 싫은 이유라기보다는 약간 정 떨어진 이유로 하나로 뽑았어요. 왜냐면 저희가 내는 학비에 저희가 학교를 이용하는 그런 비용도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도서관은 약간 뭐랄까 그냥 빈 껍데기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 이유. 이거는 제가 정말 최근에 화가 난 부분 중 하나인데요. 돈을 너무 밝혀요. 학교에서. 바이러스가 시작되고 저희가 한 달 정도는 제대로 된 수업을 못 들었어요. 지금도 제대로 된 수업을 듣고 있지는 않는데 화상 카메라를 통해서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몇몇 교수들은 아예 본인들의 목소리를 녹음을 해서 그거를 홈페이지에 올려놔요. 그리고 언어 수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수업을 하긴 하는데 대부분의 수업이 그냥 인터넷에 이렇게 올려놔요. 띡 하고 올려놔요.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아니 내가 천만 원씩 냈는데 이따구 수업밖에 못 듣는다고?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학비 어느 정도 부분은 환불을 해줘라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이메일을 작성해서 보냈어요. 근데 말을 하기로는 우리 총리가 아직 아무 지침을 내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너한테 돈 돌려줄 수가 없어.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총리가 말을 하는 것과 학교는 별개야. 이러면서 약간 제가 말했죠. 아니 총리가 그렇게 말을 하든 말든 나는 너의 학생이고 너는 너의 학생을 책임질 그런 의무가 있는데 되게 약간 책임 전가하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했는데 메일을 보내면은 미리 복붙해가지고 자동 답장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그거를 보낸 거예요. 제 거 메일 읽지도 않고. 그래서 너무 또 화가 나가지고 진짜 막 썰썰 막 적으면서 보냈어요. 아, 돈 돌려달라 어찌됐든 난 돈이 필요하다. 지금 상황을 봐라 약간 이런 식으로 보냈는데 갑자기 뭐 어떤 교수의 연락처를 알려주더니 이 교수랑 통화를 해봐라. 아니면 니네 학과에 직접 물어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나는 돈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돈을 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결국 못 받았다는 거. 그것 외에도 일단 그냥 처리 속도가 되게 느려요. 제가 일단 오기 전에 2,000유로를 아니야 2,000유로가 아니라 2만 유로를 얘네한테 송금을 했는데 나머지 금액을 저한테 돌려받을 때 저는 한 달 정도를 기다려야 됐고 그 한 달 동안은 진짜 막 하루에 한 끼 먹고 사고 싶은 거 있는데 못 사고 그러면서 지냈던 기억이 나네요. 그냥 답장도 되게 느리고 다 뭔가 느려요. 느리고 그리고 돈에 되게 민감하더라고요 얘네가. 원래 돈 자체가 민감한 주제이긴 한데 얘네는 그냥 더 민감해요. 뭐 어떻게 해서든 1유로를 더 벌어보려고 하는 그런 심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약간 정이 떨어진 거죠. 아 정말 질색난다 약간 이러면서 정이 뚝 떨어진 거죠. 이게 가장 큰 계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큰 계기가 된 게 또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거는 제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살짝 말하기가 꺼려지긴 하는데 그래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헤이그 대학교에 지원을 하실 생각이시라면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모든 국민은 일단 알 권리가 있으니까 일단 그분의 신상을 밝히진 않고 얘기를 해볼게요. 저희 법학과에 교수가 한 명 있어요. 그 교수가 학교의 학생이랑 이렇게 부적절한 관계를 했다고 해요. 제 몇몇 친구들은 그걸 이해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로서는 정말 이해가 안 됐거든요. 아니 학교에 가르치러 와야지 학생이랑 뭘 어떻게든 해보려고 그런 생각으로 오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1년 전쯤에 한국에서 기사를 봤는데 여교사가 학생이랑 약간 뭐 부적절한 관계를 해서 그게 약간 기사화가 됐었던 일이 있었어요. 우리 학교에서 있었던 일은 기사화도 별로 안 됐었고 아는 사람도 많이 그렇게 없더라고요. 되게 약간 역겨운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한 달 정도 뒤에 학교 수업 끝나고 혼자 집에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 학교에 그 라이트하우스라고 해서 카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카페에서 난 나가고 있는데 그 카페에서 그 교수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커피를 막 홀짝홀짝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얼굴 딱 봤는데 너무너무 진짜 토 나온 줄 알았어요. 진짜 진심으로. 아니 저건 뭐지? 약간 말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넋놓고 그 교수를 계속 바라봤었어요. 약간 이런 표정으로. 그래서 집에 가면서 생각을 했죠. 아니 저 교수는 솔직히 여기 있을 자격이 없는 교수 아니야? 왜 있는 거지? 약간
근데 그건 이유가 있는데, 왜냐하면 네덜란드는 교사가 그렇게 인기 있는 직업이 아니에요. 한국은 너도 나도 교사를 하려고 하지만 여기는 야 네가 교사해 난 교사 안 할래 약간 이런 주의거든요. 그래 아까 교사가 부족한 것도 있고, 그리고 뭐 그 사람 대체할 교사가 없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수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법학과에 친구들 몇 명 있는데 걔한테 물어봤어. 야 이거 사실이야? 사실이래요. 그래서 자기는 심지어 그 교수의 수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솔직히 생각할 때마다 역겹다고 그렇게 얘기는 했는데, 자기도 그 교수가 왜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솔직히 제가 법학과 학생은 아니지만 그냥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에요. 이걸 듣고 전 정말 어이가 없어서 이 학교는 정말 공부하러 오는 학교가 아니구나, 약간 공부할 만한 학교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이게 그니까 제일 큰 이유였어요. 그 다음에 학비 환불 문제로 이렇게 연락을 주고 받다가 그게 더 이렇게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그게 최종적인 계기가 된 거죠. 교수 외에도 저희 학교에서 학생 두 명이, 그러니까 성관계를 할 때는 두 명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두 명이 학교 내에서 그것도 교실에서 한 거예요. 음, 할 순 있지만 본인들의 그런 성적 욕구는 집에 가서 해소를 하던가 왜 굳이 학교에 와서 그런 건지. 뭐 약간 짜릿한 거를 즐기고 싶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학교 내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또 역겨워가지고 아 진짜 이 학교는 공부하러 오는 학교가 아니구나 약간 이 생각을 했어요. 응. 그래서 저는 진짜 제가 만약에 라이덴 대학교에 떨어지면은 헤이그 대학 그냥 1년 졸업하고 한국에서 대학을 가던 그럴 건데, 아 진짜 그냥 저는 헤이그 대학교에 남아있고 싶진 않아요. 여러분도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실 거라 게 제가 예상을 하거든요. 뭐냐면 여러분도 헤이그 대학교가 좋은 줄 알 거예요. 왜냐면 뭐 블로그 검색해봤을 때 대부분 나오는 학교가 헤이그 대학교 비중이 높고, 그리고 저도 지금 헤이그 대학교에서만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건 제가 헤이그 대학교 학생이니까 얘기를 하는 건데, 어 그래서 여러분이 약간 고정관념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헤이그 대학교가 엄청 좋은 학교다. 근데 사실 저희 대학교는 두 번째로 안 좋은 호구스쿨이에요. 이게 해마다 바뀌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저희 학교가 호구스쿨, 네덜란드 내 호구스쿨 중에서 두 번째로 가장 안 좋은 호구스쿨 2위로 뽑혔었어요. 2위로. 그래서 이것도 듣고 약간 신뢰도가 떨어진 거죠. 아, 모든 이유들이 이렇게 합쳐져서 아 맞아 이럴 만한 가치가 있는 학교지. 놀랍지도 않다 약간 이런. 그래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저는 헤이그 대학교에 대해 정이 떨어졌고 더 이상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저한테 그런 선택권이 다시 주어진다고 하면은 저는 두 번 다시는 헤이그 대학교를 선택하지 않을 것 같고 옵션에도 넣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학교는. 그냥 아 로테르담이나 갈 걸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면 아 그냥 위트라우트나 갈 걸,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헤이그 대학교를 준비 중이시라고 하면은 제가 가지 말라는 건 아니고 그냥 제가 헤이그 대학교 학생으로서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었었어요. 대학교 선택하는 거는 당연 여러분의 몫이니까 제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냥 그냥 만약에 저한테 선택권이 다시 주어진다면 전 두 번 다시는 헤이그 대학교는 가지 않을 것 같다. 이 말씀입니다. 수업의 질이 좋지 않다라는 것은 유럽 학과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제가 뭐 비즈니스나 뭐 UX 디자인이나 그런 학과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 선택이나 학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신중하게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저처럼 오셨다가 후회하지 마시고. 어쨌든 네, 오늘 제가 헤이그 대학교에서 공부하기 싫은 이유, 뭐 혹은 제가 헤이그 대학교에 정 떨어진 이유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네덜란드 교육 체계에 대해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안녕. 영상 다 찍은 줄 알고 일단 다 씻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다 씻었는데 근데 제가 깜빡하고 하지 않은 말이 떠올라서 지금 급하게 찍어요. 일단 쌩얼이지만 부끄럽지만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 영상을 봐주셨거나 저에 대해 알고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처음부터 유럽학과에 지원할 생각이 없었고 라이덴 대학교 국제학과에 지원하고 싶었던 학생이었던 것을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게 헤이그 대학교고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게 유럽학과라는 걸. 근데 제가 얘기를 해보자면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제가 유럽학과가 아니라 한국 대학교에 예를 들어 아시아 학과가 있다고 쳐보세요. 그래서 제가 아시아 학과를 갔어요. 한국 학교를 졸업한 학생으로서. 그러면 저는 적응을 좀 더 잘하겠죠. 왜냐하면 제가 중국어랑 일본어를 학교에서 배웠었고 저희 한국사를 설명할 때에도 약간은 일본이랑도 연관이 있고 중국이랑도 연관이 있어서 어느 정도 그런 지식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세계사를 배우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만약에 아시아 학과를 간다고 치면은 제가 배워왔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훨씬 쉬울 거예요. 근데 저는 일단 아시아인으로서 그것도 네덜란드에서 유럽 학과를 듣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거는 진짜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처음 입학을 했을 때. 그러니까 대부분 친구들이 유럽에서 온 친구들이에요. 일단 네덜란드에서 온 친구들이 거의 70% 된다고 치면은 30%가 다른 기타 유럽 국가들이나 아니면 아시아, 아메리카에서 온 친구들인데 그래서 그 친구들이랑 수업을 들으면 저는 소속감을 못 느끼겠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랑 있으면. 마치 내가 괜히 낄끼한 느낌이 들고 난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괜히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걔네들은 이미 학교에서 유럽사를 배웠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프랑스어, 스페인어, 독일어 얘네들은 이미 학교에서 좀 다뤄봤던 언어들일 거고 그래서 그냥 처음에 갔을 때는 진짜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어디, 여긴 아니, 나는 어디, 아니야. 네, 어디 뭐냐면,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간 정체성에 혼란이 왔었어요, 그때. 아니, 내가 도대체 유럽학과를 배우고 있는 거지? 아, 그냥 내가 아무리 비즈니스 싫어해도 비즈니스과나 갈 걸.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겠네요. 그냥 안 맞는 것 같아요. 소속감을 못 느끼겠어요, 그 친구들이랑 있을 때. 그래가지고 네, 이게 다른 이유이고요. 그러면 전 이제 다시 과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